안녕하세요.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려는 사례는 주식 채무인데도 변제율 8%로 배시를 받은 사례예요. 즉 1억 5천 중 1억 4천을 탕감받은 거죠.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의 사행성 채무는 법원에서도 변제율을 높게 주는 편이에요. 그냥 빚도 아니고 주식 빚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9년의 역사를 가진 도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이원우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거주지도 직장도 모두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제일 큰 채무 원인은 사업이 안 되어 자금을 끌어 쓴 것과 돌려막기를 한 것, 그리고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것이었죠.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해외 선물 같은 사안이 아니라 단순한 주식 거래 정도는 재테크 실패로 보아 사행성 채무로 취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단순 주식 거래라고 해도 거래 내역이 너무 많고 금액이 크면 사행성 채무로 판단될 수 있지요. 단순 주식 거래라고 무조건 문제가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라 부양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야 했죠. 대신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추가 주거비를 요청해 보았어요. 이분은 소득이 낮아 180이 안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내내 소득이 확 줄어든 데다 직원 인건비 지급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던 상황이었죠. 더구나 직원의 인건비 중 신고가 안 된 것도 있었어요. 또 소득이 너무 낮아서 변제율이 낮아졌는데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어요. 첫째로는 주식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에서 주식 채무를 문제 삼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우려가 있었죠. 또 사업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월 수입이 최저시급보다 낮았기에 법원에서 소득이 낮아 회생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문제될 수가 있었어요. 또 신고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죠. 다행히 법원에서는 주식 채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덕분에 그로 인한 변제금 상향도 없었죠. 소득이 전전년도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 지나치게 낮았지만 법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매출 감소를 인정해 주었어요. 신고가 안 된 직원들 월급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 인정받았어요. 추가 주거비는 전액 인정을 받았어요. 변제금이나 변제율 상승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여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2개월이었어요. 사실 이 사례는 저희 사무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크게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행성 채무면서 변제율 10% 미만인 사건은 1년에 채 10건도 되지 않는 편이에요. 개인 회생 결과는 각자의 상황이나 서류 내역은 물론 진행법원이나 회생위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분도 필요한 보정 서류를 충실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지요. 우회전 카페에서는 회생 후기와 회생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빚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또 공감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또 회생 관련 여러 정보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카페에 오시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상담을 직접 받아보는 거죠. 내 변제금은 얼마나 될지,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상담으로 제일 정확히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더 망설이시기보다는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